우리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젊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했지만 지혜는 오직 세월만이 줄 수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인생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인생의 진실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흘러간다는 것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밤낮 없이 일했죠. 서울의 작은 공장에서, 포항의 제철소에서, 울산의 조선소에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을 줬습니다.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재산, 더 넓은 집. 하지만 70년을 살아보니 그것들은 결국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하루아침에 무너진 재산, 가족의 건강 앞에서 무력했던 순간들. 세월의 파도가 밀려오면 결국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진실한 친구, 그리고 따뜻한 이웃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젊은 시절 이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일에 치여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의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은 회사 일이 많아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음 주에 꼭 같이 식사해요. 여보, 오늘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회식, 야근, 출장. 그 핑계들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녀들의 첫 걸음마, 첫 운동회, 첫 졸업식. 그리고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한 것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그 어떤 성공, 그 어떤 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큰 행복, 대단한 성취,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88 올림픽 때처럼 온 나라가, 들썩이는 큰 행사, 아파트 당첨되는 기쁨, 자녀의 대학 입학, 그런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7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그런 화려한 순간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맞이하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고된 하루 끝에 마시는 한 잔의 보리차.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완벽해지려 노력했고, 완벽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했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항상 1등만을 강요했고, 100점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실수와 실패로 가득 찬 여정이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운다는 것을요. 인생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이 70세가 되어서야 진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시간의 귀중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항상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 믿었죠. 그래서 은퇴 후에 취미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은퇴 후에 여행을 다니겠다고, 은퇴 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한 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칠순이 넘어 무릎이 아파 예전처럼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당뇨 합병증으로 먼 여행을 포기해야 했을 때, 그제야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선물 받았다는 것에 말이죠.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인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큰 선택까지.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이 선택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택은 곧 포기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청춘 시절, 우리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을 겪었던 우리 세대에게 안정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로 우리는 꿈과 열정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꿈, 작가가 되고 싶었던 열망,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던 갈망. 그 모든 것을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접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도전, 말하지 못한 사랑, 찾아가지 못한 곳. 두려움 때문에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잠시일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급격한 경제 성장기에 살면서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의 더 큰 아파트, 친구의 더 좋은 자동차, 동창의 더 출세한 자녀.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죠. 강남으로 대표되는 부와 성공의 상징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70년을 살아보니 그 모든 비교는 무의미했습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걸어가는 여정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세월이 흐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들과 같을 필요도, 남들보다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여정을 진실되게 걸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도 스마트폰도 인터넷 뱅킹도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가며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네이버로 정보도 찾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6.25 전쟁도 IMF도 이겨냈습니다. 디지털 세상 역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중간 지점을 넘어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깨달음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생의 중반부에서 깨달은 또 다른 진실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깊이,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인생의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우리 자신도 서서히 노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롭게 깨닫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계의 깊이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인맥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저녁 회식에 참석하고 골프 모임에 나가며 넓은 인맥을 쌓으려 했죠. 특히 우리 세대는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같은 학교 동문, 같은 직장 동료. 이런 관계들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내 곁을 지켜주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했습니다. 큰 병으로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오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준 사람들, 그런 이들이 진정한 인연이었습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값진 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에 대해 깨달은 것은 용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다툼, 형제자매와의 불화. 그리고 그 상처를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 40년 넘게 형과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로 다투고 나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요. 이제 와서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화해하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존심보다 관계의 회복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새 일해도 제대로 식사를 거르고 커피와 라면만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70, 80년대 우리 세대 남성들에게 흡연은 일상이었고 회식 자리의 과음은 의리와 열정의 상징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야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 60대에 접어들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젊었을 때 돌보지 않은 몸이 이제 와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간암, 폐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아직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돈에 관한 진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배고픔을 겪었기에 돈을 버는 것, 저축하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으는데 집중했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자녀 대학 보내기, 노후 자금 준비하기. 이 목표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사는 것이 꿈이었고, 이를 위해 평생 저축했습니다. 전세에서 시작해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며 내 집을 마련했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되어 보니 깨달았습니다.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요. 적정한 경제력은 분명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산 관리의 스트레스, 상속에 대한 고민, 세금 문제, 더 많은 돈이 더 복잡한 문제를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은 것은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과 추억, 그리고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한 여행, 배우자와 나눈 대화, 옛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부입니다. 부자로 살 것인가, 부유하게 살 것인가. 이 둘은 다릅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풍요로운 경험과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배움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모든 공부의 목표였고, 취업을 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만 익히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의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배워나가면서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10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70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영어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그가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역사를 영어로 설명해 주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는 활성화되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로 깨달은 것은 봉사의 가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 성취,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은퇴 후 처음에는 무료함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하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과정에서 깊은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진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깨달은 것은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한 영역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일과 경력이었죠. 승진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취미,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관계, 자신의 건강, 취미와 여가, 사회적 관계, 영적 성장. 이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저는 평생 사업에만 몰두하다가 60세에 갑자기 쓰러져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균형한 삶을 살았는지를요. 회복 후에는 의식적으로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모임에도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5종 경기와 같습니다. 한 종목에서만 뛰어나면 우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7번째로 깨달은 것은 감사의 힘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부족한 것, 더 필요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래서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는 압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숨쉬기도 힘들었던 그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지 못했던 그 기간, 그것을 견디며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제는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불평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현재의 소중함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현재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라는 향수에 빠지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멈춰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마지막 깨달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초반과 중반에서 깨달은 진실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깨닫게 된 가장 소중한 진실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깨달음은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두려움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선택을 제한했고 삶의 가능성을 축소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 모험을 피했고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요. 제 친구 중 한 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노후 연금을 위해 그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의 진짜 꿈은 커피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결국 작은 카페를 열었고, 이제는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그의 꿈을 30년이나 미루게 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70세가 되어서야 진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두려움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적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맞서는 힘입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직장에 지원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모두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제가 60대 중반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의사는 이제 과거처럼 활동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며 노력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북한산 등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더 해보자는 작은 결심이라는 것을요. 용기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세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단순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복잡함의 매력을 느낍니다. 더 복잡한 이론, 더 세련된 취향, 더 화려한 경험,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순함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진실한 몇몇 친구와의 관계가, 화려한 식사보다는 정갈한 집밥이, 값비싼 여행보다는 가까운 산책로에서 느끼는 계절의 변화가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월급 봉투를 받던 그 시절, 쌀 한 포대 사서 집에 들어올 때의 뿌듯함, 자녀들과 함께한 소박한 김밥 소풍, 이런 단순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로 만든 된장찌개의 맛은 서울 최고 그 음식점의 요리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함께 감자를 캐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행복은 그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도 컸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입니다.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이야기, 나중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동창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포스러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고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제 친구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1년의 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그 1년을 자신의 보너스 타임이라 부르며 정말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오랜 갈등 관계였던 형제와 화해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에 다녀오고 손주들에게 편지를 써서 남겼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기한이 있으니 매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깨달은 것은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유산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모든 것, 즉 우리의 가치관, 지혜, 사랑, 추억, 영향력, 이 모든 것이 유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파트, 충분한 예금, 보험.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치관과 사랑이라는 것을요.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의 끝자락과 한국전쟁, 그리고 보릿고개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인내, 근면, 정직, 연대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하셨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시던 모습,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시던 삶의 태도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은 없었지만 그 가르침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무형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자손들에게 남기는 돈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가치입니다. 여섯 번째로 깨달은 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고 흑백 TV가 처음 나왔을 때에 그 감동, 최초의 컬러 TV 방송을 보던 날, 서울 올림픽의 감격, 휴대폰이 처음 보급되던 시절, 인터넷의 등장, 스마트폰의 혁명까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을 배우는 것조차 어려웠고, 휴대폰 문자 보내는 법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도 찾아 듣고, 카카오톡으로 동창회 모임도 만들고, 온라인 뱅킹으로 편리하게 은행 업무도 봅니다.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 모든 기술들이 이제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성장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나 자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란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 또는 자녀를 향한 책임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년을 살아보니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함께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한 50년의 세월 동안 사랑의 의미는 계속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열정이었다가 점차 신뢰와 존중으로
그리고 이제는 깊은 동반자 의식과 감사함으로 변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함께한 추억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합니다. 사랑은 평생 완성되지 않는 작품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해가는 붓질처럼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70년을 살며 깨달은 인생의 진실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충만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여정에 이 작은 깨달음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 여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걸어온 이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